자, 그래서 이제 감사가 정선 고을을 돌아보다가 황국정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자, 감사 동그라미 치세요. 크게 노하였다. 줄 치세요. 자, 감사는 양반을 보고 크게 노하여서 당장 잡아가두라고 명합니다. 줄 치세요. 잡아가두라고 명했다. 여기까지 감사고. 군수 동그라미 치세요.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겼어요. 딱하게. 줄 치세요. 자, 그러니까 빚이 1000섬이나 있는 양반을 대하는 태도가 군수와 감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주의하셔야 돼요. 감사는 못마땅하게, 군수는 딱하게 여겼다. 자, 그리고 군수는 그 딱하게는 여겼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었어요.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줄 치세요. 밤낮으로 울기만 했다. 자, 울고 있는 양반의 모습 어때 보여요? 한심해요. 한심하고 우스꽝스럽죠? 우스꽝스럽게. 저거. 자,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양반을 보면 양반의 권위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권위 X. 권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런 양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작가가 비판하려는 의도로 쓴 겁니다. 이런 걸 희화화라고 해요.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그린다. 뭐라고요? 히읗. 희화화. 풍자의 방법이야. 풍자 방법. 자, 이렇게 울기만 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 어떻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황국을 갚는 데에는 줄쳐. 황국을 갚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요. 찌찌찌 양반이라니. 별표 치세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차원 장면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도대체 글을 읽어서 뭐 하는 것이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내의 말을 통해서 작가가 양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써먹는단 말이냐. 뭐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네. 뭐 채점하시고 볼펜으로 선생님이 다 말아볼 수 있게 채점. 작가의 생각을 아내의 입을 통해서 대신 전달한다. 작가를 대변하는 아내. 작가를 대변한 채점한 거야? 한 거야? 채점 다 하고 얘기하세요. 힘들어. 채점 다 하고. 다 적었어요. 자, 시험 포인트 1 보세요. 시험 포인트 1. 자, 풍자 내용 동그라미 치세요. 표현 방식 동그라미 치세요. 요게 시험 문제야.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풍자하는지, 어떻게 풍자하는지 아시겠죠? 1번
한국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양반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능 동그라미, 비생산성 동그라미. 그래서 이런 무능한 양반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요? 밤낮으로 울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울고 있는 양반은 풍자 방법 히, 화, 화. 풍자 방법이 뭐라고요? 히, 화, 화. 풍자 내용은 뭐라고요? 무능한 비생산적. 자, 그래서 등장인물에 조롱하는 말과 줄 치세요. 조롱하는 말과 빈정거리는 말투,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아내는 뭐라고요? 작가의 대변인. 작가의 대변인 역할은 아내 말고 누구도 있다? 부자도 있다. 부자. 자, 체크 문제 1번. 자, 양반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황국을 갚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한탄 아니고 비판. 아내가 한 겁니다. 양반 아니고 누구예요? 아내가 한 거예요. 한탄은 아유 진짜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 이런 게 한탄인데 아내는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아내도 한탄이 아니야. 한탄이 아니라 무능한 남편 비판. 한탄 없어. 그 다음 2번. 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울고 있는 양반을 보니 연민이 느껴져.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이유를 말해봐. 왜 안 돼? 웃기려고 한 거라서? 네. 그거 말고. 왜 연민을 느끼면 안 되죠? 뭐였지? 왜 연민이 아니죠? 웃기려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공감한 게 아니라. 연우 말해봐, 연우. 비판을. 그렇지. 비판 대상이니까. 풍자 대상이니까. 정확합니다. 이렇게. 핵심은 풍자 내용, 풍자 방법. 그리고 어떻게 풍자하고 있는가. 자, 다음 문단 볼게요. 다음 문단. 자, 그때 마을에 사는 부자가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했어요.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 받습니다. 줄 치세요. 양반은 다 맞았어요? 그럼요. 몇 개 틀렸어요? 빽빽이 20번 쓰세요. 뒷장에다. 자, 양반은 늘 20번 쓰고 놓고 가시면 돼요. 자, 양반은 늘 귀한 대접 받으니 너무 부당해. 우리는 돈이 많아도 늘 천해. 부자가 양반이 되고 싶은 이유. 자,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이유.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이유. 부자는 귀한 대접 받는 양반이 부러웠어. 자, 그리고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줄쳐. 양반만 보면 굽실거려야 돼. 제대로 숨소리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황국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자, 다시 말해서 돈 없이 몰락한 이름만 무늬만 양반인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근데 이게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 그랬어요? 조선시대 후기. 혹시 영상 보고 왔어요? 혼자? 단기 기억력? 학교에서 나갔나? 학교에서 설명 나왔어요? 상식이죠. 무슨 헛소리. 엄마가 이렇게 보라고 검사 안 하시나? 단톡방에 초대되어 계시는데 어머님이 단체 문자 또 날려야겠네. 아니. 복습하라고 검사. 진짜요. 지금 1학년들은 사인 받고 있어. 사인 받아오라고 하고 있어. 계속 안 해가지고 시키는 거. 2학년도 사인 받으라고 해야겠네. 2학년 애기잖아요. 정신 차려. 네. 복습해. 자, 그래서 이제 신분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8세기에요. 18세기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고 16세기가 계속 전쟁이 지속되던 때예요. 맞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즈음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다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엄격했던 조선의 신분 제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양반전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신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돈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것을 실제로 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황국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원했습니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고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헌금을 갚았습니다. 자, 다문단 중심 내용은 자,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양반이 돼야 귀한 대접,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서. 양반처럼 귀한 대접 받고 싶어서. 부자는 돈이 많아도 늘 양반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굽신거려야 됩니다. 양반한테 굽신거려야 되니까 이렇게 천하게 사느니 돈 주고 신분을 사보고 뭐 해보자? 신분 상승 해보자. 우리도 귀한 대접 좀 받아보자. 자, 그래서 신분을 매매하려고 하는 거고, 돈 없는 몰락한 양반과 돈 많은 부자 사이에 신분 매매가 가능했다. 그래서 얘는 돈을 주고 얘는 양반 신분을 주고. 신분 매매가 가능해진 18세기 영조 때라고 했습니다. 영조 때. 조선은 이제 엄격한 신분 질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집권층에 대한 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이제 가속화됩니다. 그 다음 라문단 볼게요. 군수는 양반이 1003이나 되는 황국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어요. 군수는 황국을 갖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 동그라미, 잠방이 동그라미. 번거지는 모자예요. 잠방이는 반바지예요. 양반전에서 낱말뜻 나오고요. 속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인 동그라미, 자기를 낮출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줄치세요.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신분을 사고 팔았어요. 신분 매매로 달라진 점. 평민들이 주로 입는 옷이에요. 평민들이 입는 옷은 잠방이 번거지고 양반들은 갓을 써야죠. 도포자락 휘날려야죠. 거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상투에다가 갓 쓰고. 잠방이에 번거지. 그 다음 이제 보통 소자를 붙이면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야. 양반은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양반이 불이나 하인들이나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호칭에도 변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놓고 가세요. 하나는 공부할 거 가져가시고 제시본 건 놓고 가시고. 평민들이 입는 옷차림으로 바뀌었어요. 번거지 파일 줬잖아. 아까 파일 안 받았어? 번거지 모자, 반바지, 복습하고 오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히 진짜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굽신거리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과장되게 군수를 보고 굽신거리는 모습. 아주 많이 과하게 굽신거리는 거야. 과장해서. 과장, 왜곡 이런 것도 풍자 방법이에요. 자, 희화화한다, 조롱한다, 전부 다 풍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네, 수고했어요. 자,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그러니까 양반이 더 벌벌 떨면서 줄쳐.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여기도 과장입니다. 과장, 왜곡된 표현으로 풍자 효과를 높이고 오히려 양반의 모습을 더 희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책 보세요. 책 보세요.
필기만 해준 거 가지고는 나중에 내가 안 읽어주면 어떡할 건데. 굽신거리지. 아, 어디 갔지? 사소합니다. 네. 이 마을에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군수가 감탄해서 말한 거예요. 군자로구나 부자요. 양반이로구나 부자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부자를 칭찬하는 거죠. 자, 부자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일이요. 어진 동그라미. 혹시 다쳤어요? 어진. 그 다음에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동그라미 치세요. 진짜 양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양반은 돈이 많은 것보다 뭐가 중요해? 어질고 의롭고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 군자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러나 중요합니다. 양반을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줄치세요.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줄치세요. 이제 법적으로 소송 걸면 판결하고 법원 가야 되잖아요. 자, 증서 작성 이유. 증서 작성 이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팔기만 하면 안 돼. 증서를 작성해서 증명해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왜? 소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인 동그라미, 증서를 만들어서 증서 동그라미, 서명 동그라미 이렇게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자. 왜? 소송의 꼬투리를 남기지 말자. 야, 저번에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두고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1차 매매 증서, 2차 매매 증서, 비교대조하는 거, 그리고 중심 내용 뭔지 물어봅니다. 아니, 그거 아니지. 자, 1차 매매 증서 내용을 봅시다. 자, 권륜 10년. 권륜 10년에서 권륜은요, 보통 황제나 왕이 등극하면 연호를 씁니다. 그래서 뭐 영조 21년인데 권륜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어. 영조 21년, 권륜 10년. 청나라 황제 즉위하고 10년이란 뜻이야. 왜 영조 시대 때인데 청나라 연호를 쓰고 있을까요? 왜 청나라 연호를 쓰고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역대 우리나라 왕의 연호를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시대 후기니까 병자호란 이후잖아요. 병자호란 이후니까 조선이 병자호란을 패하고 어떻게 됐죠?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예로부터 청나라 오랑캐 다 했어요. 거기다 놓고 가시면 돼요. 외울 거 가져가시고요. 제시만 놓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청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청나라의 모든 간섭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되게 무시했다가 병자호란 당하고 병자호란 시작되고 어떻게 됐어? 남한산성 가가지고 그냥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인조가 그냥 굴욕스럽게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뿐만 아니고도 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연호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내 나라의 연호를 쓴다는 것은 뭔가 자주 독립 의지가 강할 때야. 광개토대왕도 연호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권륜이라는 게 청나라 연호라는 낱말 뜻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배경 지식은 아니더라도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강원도 정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청나라 연호를 쓰고 있다. 조선은
사대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청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배경은 언제라고요? 1745년 18세기. 18세기. 영조 21년. 영조 때지만 청나라 연호를 썼다. 권룡의 뜻이에요. 자, 이 증서를 만드는 이 증서는 천성으로 양반을 사고 팔아서 황국을 갚은 것을 증명한다. 양반이란 주치세요.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자, 양반을 여러 가지로 일컫는다. 호칭. 호칭. 양반을 지칭하는 호칭,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선비, 대부, 군자, 동그라미 쳐.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양반 모두 양반을 지칭하는 호칭이다. 자, 양반을 일컫는 말은 굉장히 많다. 자,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작자미상의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지 않는 때가 많아. 옛날 어느 마을에 누가 살았어 이런 건 구체적이지 않아. 막연한 거야.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특징입니다. 고전소설은 구체적이지 않고 대체로 막연하다. 막연한데 이 소설은 구체적으로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 얘네는 갈 때 잠을 깰 건가? 오늘 왜 이렇게 졸려요? 네. 뭐 주말에 또 바빴어요? 이제 시험 공부 시작하셔야 되는데 왜 아직도 계속 바빠요? 우리 선선해져서 놀러 다니는 게 딱 좋아? 어? 그런 거야? 어디 가서 노냐 또? 네? 어디 가서 놀아? 농구장이요. 무슨 장? 볼링장? 롤라장? 농구장 같아요. 농구장. 아, 농구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구만. 좋아하는 언니가 아니. 있는데. 아, 언니가 있어? 농구부 여자 몇 명이야? 여자 농구부가 지금 따로 나오고 있잖아요. 있는 건 26명. 그렇게 많아? 네? 와, 반가우는 26명. 여자애들이 농구를 좋아하는구나. 농구 좋아해요? 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아니, 노는 건 좋아하는데 아니, 노는 거 말고 몸 쓰는 운동. 운동을 못해요. 좋아하는. 아, 그러니까. 그래 보여. 내 거야. 딱. 제 거예요? 선생님 거라고. 아. 자,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여기서부터 자,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자, 지금부터 이제 1차 매매 증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입니다. 첫 번째를 볼게요. 자,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등잔을 켜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다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박밀듯이 줄치세요. 얼음 위에 박밀듯이 드시가 무슨 법? 지규법. 동네박이 줄줄 외워야 되고요.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금니 딱딱 마주치고 뒤통수를 톡톡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자, 가볍게 양치하듯 삼켜야 한다. 소매자락으로 털모작 닦아 먼지를 떨어내며 모자의 물결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입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신발을 땅에 끌리듯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야 한다. 고문진보 당시품위를 깨알같이 베껴쓰되 한 줄에 100자씩 써야 비로소 양반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루 종일 하는 것들이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해서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이라서 하는 걸까요? 여기 쭉 열거된 것들은 쓰잘데기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걸 해야만 양반의 체면과
양반의 체면과 격식에 맞는 행실들이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전혀 격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허례 허식이라고 해요. 거칠애로만 체면과 격식 있게. 근데 전혀 체면과 격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뭐라고요? 허례 허식.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번에 알려준 것 같은데. 냉수 먹고 있으신다. 그렇죠. 자, 냉수 먹고 있으시는 건 갈비 먹은 척을 하는 겁니다. 배불리 잘 먹은 척. 그리고 양반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양반은 우아하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개엄은 안 친다. 적으세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한다. 너무 추울 때 쭈그리고 앉아서 겹불을 쬐지 않습니다. 겹불은 안 쬐다. 겹불을 쬐지 않습니다. 자,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않는다. 줄쳐. 돈이나 쌀값들 물질적인 가치를 너무 쫓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때가 손에 쌀값 묻지 않는다. 물질적 가치에 너무 연연하는 건 세속적인 거야. 그래서 천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비된 자가 양반이 이런 돈을 관심 두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 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키언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죽으라고 종놈을 다단치지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짖 때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 부르지 말고. 자, 무당 부르는 건 토속신앙, 민간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 보고 막 그 굿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파묘나 뭐 이런 데 보면 파묘 말고 파묘 무당이 굿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거. 그런 것들 믿지 말고요. 제사 지낼 때 중을 부르지 말고. 마찬가지로 불교나 민간신앙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박지원 자체가. 박지원 실학사상가들은 대체로 천주학을 좋아했어. 천주교를. 추워도 화로를 곁불에 쬐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공통점. 허례 허식 체면을 격식을 차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 거칠에 불과하다. 자,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관청에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정선 군수가 서명하고 좌수. 자, 좌수는요 향청의 우두머리. 낱말 뜻이 고전소설에 뭐 그 좌수, 별감, 뭐 향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 간혹 나옵니다. 날개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지방에 보면 향청이라는 게 있어요. 향청. 지금으로 치면 약간 구의원쯤 되려나? 향청의 우두머리. 근데 이제 그 좌수 말고 별감이 있어요. 그래서 좌수의 버금가는, 이 좌수의 버금가는 별감.
그러니까 둘이 조금 약간 비슷한 지방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모두 직위로 서명을 해서 1차 증서를 작성했어. 근데 사실 1차 증서를 작성하고 나니까 부자는 어땠겠어요? 불만이었겠죠. 그래서 부자가 자, 나에게 이익이 되게 바꿔줘. 내가 이런 짓을 하려고 그 비싼 돈을 냈겠냐고. 그러니까 1차 증서는 군수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군수의 제안으로 1차 증서가 작성됐다면 자, 1차 증서는 군수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2차 증서는 부자의 요구로 2차 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1차보다 2차 증서 내용이 훨씬 더 신랄한 품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체크 문제 3번. 자,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5번이다. 귀한 대접 받는 양반이 되고 싶다. 그래서 부자는 양반을 늘 뭐 했다? 동경했어요. 동경. 아, 시기 질투라고 하면 안 돼. 동경. 선망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자, 양반은 어디 쓸까요? 몇 번이죠? 썼을 텐데. 뭘요? 양반이 되고 싶은 이유. 안 써줬어요? 왼쪽 아래 3번이요. 어디 3번 있어? 4 왼쪽 아래서 양반이 여기. 자, 부자는 양반을 뭐 했다고요? 동경.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부자가 양반 되면 신선처럼 산다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좋아 신선이지 놀고 먹는다는 뜻입니다. 놀고 먹는 무의도식 놀고 먹는. 자, 그 다음 4번 2번입니다. 부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5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군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살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양반 신분 이미 매매되고 난 뒤 증서 작성 제안, 증서 제안, 매매 후 증서 제안한 이유. 대답해.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자, 2번이요. 그 다음 7번, 3번입니다. 격부를 째면 안 된다. 그 다음 8번, 5번. 자, 그 다음 9번, 1번. 거칠과 간영. 다른 말로 허, 네, 허치입니다. 자, 다음 주에 제시 본다고 그랬어요.